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둘이서 인사를 나누네요. 네. 어제 영롱 앵커가 없어가지고 사실 없어서 좀 걱정은 했어요. 혼자 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막상 혼자 하니까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영롱 앵커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요? 네, 영롱 앵커 호흡에 이렇게 끼어드는 타이밍 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좋은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저 종종 휴가를 좀 자주 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약간 혼자 할 때 느끼는 건 확실히 우리 둘이 할 때 그 시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 시너지가 없어지면 약간 힘이 빠지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좀 그랬었는데 박민호 앵커는 좋았다고 하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슬퍼 보였다고는 했어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좀 시너지를 내면서 그 이슈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를 마무리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마무리 전략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월요일에 이번 주 만만치 않을 거다. 이벤트가 진짜 많다. 실적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정말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표를 약간 재수정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요. 화요일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2분기 GDP부터 FMC, 그다음에 2분기 GDP도 간밤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뭐 이벤트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개인 소비 지출 PCE의 어떤 지표들을 계속 유심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발표되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한도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옐런 의장은 여전히 옐런 부장과는 여전히 비상조치 가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 굵직한 기업들의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다 제목들이 역대급 실적, 최대, 사상 최대. 저도 투자뉴스 7 앞에 그거 쓰면서 이제 좀 질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 사상 최대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네. 이렇게 다 돌아보고 나서 박앵커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얼핏 보면 우리가 바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나고 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실적 내놨는데 주가는 못 갔고, 굵직한 이벤트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체크를 했는데 딱히 큰 방향성을 주진 못했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거 쫙 정리해드리고 만만치 않을 거예요. 파이팅 합시다라고 해드렸지만,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미국 계속 올라갈 때도 우리는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좀 허망하다라는 느낌도 들 텐데요. 이게 수급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좀 매수 규모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 탄력도에 있어서는 떨어졌어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아래서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방향 틀고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기관이 이번 주 후반 들면서 약간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것 빼고는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수급 자체가 개선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1140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외국인은 좀 간간무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8월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라고 이번 주만 봤을 때라고 강조 드린 것도 8월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요.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8월 말에 있을 잭슨홀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만큼 또 그 잭슨홀까지 많은 이들이 관망하며 네. 시장에 또 큰 힘이 돼주지 못하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실적 매일같이 저희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굵직한 확정 실적들 점검을 해보면 사실 주가 민감도를 보면 중소형 주단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면 당일 급등도 있고 시세 분출도 해주고 하는데, 대형 주단은
실적은 좋았어요. 그랬는데 좋았다라는 게 체감이 안 느껴질 만큼 주가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우리 알다시피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 수익률 증가했고 가전 부분 괜찮았다. 이쪽이 다 괜찮아서 스마트폰 부진을 조금 만회해주는 실적을 내놨고요. 네. 역시나 역대라는 타이틀 달았고 LG전자도 TV 가전 덕에 1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 기록했고 LG화학도 전망치를 100% 이상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90% 이상 상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증가한 실적을 내놨죠. LG화학 같은 경우 1조 원의 SK와의 분쟁 소송금을 받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1분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딱히 좋은 흐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대형주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세 종목을 꼽은 거지만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데요. 삼성전자 쭉 내려오고 있죠. 네. 아니 저는 이 그림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턱 막히면서 그렇죠. 아 진짜 답답하네요 이거. 그리고 진짜 엉망이네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때 3월 달 폭스바겐 정말, 파워데이 급락했는데 그 수준까지 다시 거의 그러게요. 와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가 그나마 나았는데 정말 그나마 나았어요. 체감으로는 LG전자 진짜 잘 나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차트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별로 못 갔더라고요. 역대 최대 그 값을 과연 언제쯤 할지 대형주들의 이 흐름 조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어제도 저희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지 각 분야별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 등과 경쟁하면서 3년째 점유율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증설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투자 결정 상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TSMC와 격차 확대되고 인텔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사업 M&A 부재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5G 통신 장비도 수주전에서 계속해서 뒤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정체돼 있다라는 느낌을 우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가 상황도 보면 좀 이례적으로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례적으로 IT 업체들 대비 못 갔더라고요. 또 이거 답답하네요. 너무 박탈감 느껴지지 예. 않습니까? 구글 올해 상승률 51%, 엔비디아 47%,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애플, 아마존, TSMC. 와, 삼성전자 혼자 파란불. 속상하네요. 근데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로 잰 듯이 횡보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리고 좋을 만한 거리들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혀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건 결국 그렇다고 뭐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M&A를 발표할 것도 아니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 다들 거기에 또 네, 많은 기대들을 그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니 삼성전자의 모멘텀인가라는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난 주주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저 스스로도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한번 갈 때 진짜 세게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삼성전자가 세게 가주려면 도대체 시장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와야 하며 네. 외국인 입장에서 그 정도 끌어올릴 그 돈을 지금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또 물음표를 던지게 돼서 오늘 또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서 포커싱은 IT든 2차 전지든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계속 전략을 짜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큰 종목으로도 우리가 어쨌거나 준비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 이 대형주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 그때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체크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식음료 관련해서 라면 가격 인상 얘기들은 저희가 한 5월서부터 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드렸고 아마 그때부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안에 있는 대표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재봤는데요. 네. 한 달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좀 갈리는 거 느껴지세요? 여기 위에 3개랑 밑에 2개랑? 그러니까 주류 쪽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좀 나아 보이네요. 맞아요. 네. 음식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쪽하고 주류 쪽하고는 수익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제품 가격 인상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좀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네. 주류 쪽으로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판가를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 성수기를 전혀 가져가지 못하면서 하이트 진로와 무학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떤 하이트 진로도 그렇고 대부분 맥주 회사들의 맥주 매출 비중을 보면 개인이 더 높아요, 지금. 업소보다. 그런데 이게 개인들이 맥주를 많이 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소 매출이 뚝 떨어져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개인 비중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업소 매출이 높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료 쪽과 주류주의 각가지 다른 시나리오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가격 전이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참 차이가 큽니다. 맞아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곡물가가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품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했고요. 하다 보면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곡물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 회사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프레드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하다 보면 장기적인 사이클도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주류주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똑같이 해봤는데도 녹록치가 않은 게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지금으로서 성수기호가 거의 가져갈 수가 없고 하다 보면 업소 매출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거리두기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단체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될 테고요. 업소 매출은 결과적으로 또 감소할 거란 말이죠. 거의 다 업소 매출 감소네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음식료 쪽으로 그러니까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익성도 이렇게 갈리는데 이제 고민은 이거죠. 내가 그러면 농심이든 뭐 빙그레든 오뚜기든 롯데칠성이든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제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 증권가 보고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주가 움직임도 좋았었고 하반기 기대치도 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롯데칠성 또 따로 떼놓고 한번 긍정의 시각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오늘 세 가지 전략 다 이제 여쭤봐 주실 텐데 함께 하니까 확실히 더 낫긴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세 가지 이슈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종목별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주류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희들도 약간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도 출연자의 직접 출연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 좀 당분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략을 짜 드릴 테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거나 이번 주만 봤을 때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긴 하지만 8월에도 대형 이벤트들도 있고 여전히 시장 수급적으로 보나 아니면 뭐 지수의 움직임으로 보나 좀 답답한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좀 현 시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이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슈퍼위크가 마무리가 거의 되고 있죠. 지금 아마존 실적까지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 된 것은 어떤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좀 약하구나, 모멘텀이 좀 확실히 부족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추세를 보여주면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하락할 때는 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매도가 거의 없거나
반대로 지수가 좀 오를 때는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역방향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좀 묶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방향성을 잡고 외국인들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흐름을 보자. 그러니까 뭐 너무 상승을 하거나 너무 하락을 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제일 큰 게 중화권 증시, 특히 홍콩이라든지 중국 상해 증시가 상당히 큰 그 낙폭을 주초에 보여줬다가 또 어제 그제 좀 반등을 줬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외국인들의 역방향 매매를 보여줬고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약화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보여줬지 않았나. 특히 아마존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실적이 이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예상치가 조금 밑돈 것 때문에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장 마감 후에 급락한 것도 결국에는 작은 이슈 하나에 언제든지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연출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초까지는 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연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보다는 횡보세, 그러니까 뭐 상단은 한 3,300포인트, 하단은 한 3,200에서 한 3,150포인트 정도 선에서의 횡보세가 좀 나와주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뭐 2차 전지라든지 IT 부품주,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좀 선방을 했고, 저는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 주도주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신다라면 이들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 나쁘지 않지만, 나머지 시장은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상승이 아니라 순환매의 하락,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한 주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 주 한 주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는 2차 전지나 그리고 IT 부품, 인프라주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대표님께서도 2차 전지든 IT든 부품 소재 쪽으로 또 장비 쪽으로는 워낙 또 전략을 많이 짜드렸고, 저희들도 코너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그러면 그 대장주, 완성 업체들, 삼성전자, LG화학도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좀 글로벌 투자은행의 긍정적인 사인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인수 소식들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이들 대형주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참 대형주들이, 물론 모든 대형주는 아니겠지만 좀 쉽지가 않죠.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라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물 부담감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약간 코스피는 상당히 무거워진 느낌. 하지만 코스닥은 매물 부담감이 있지만 언제든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그냥 횡보세를 보여주는 거 반면에 코스닥은 어찌되었든, 물론 이제 그 전에 최근 3일 동안 좀 크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준 것이지만, 언제든지 좀 반등의 상승 기조가 나오면 코스닥은 다시 뭐 1000포인트, 1050, 뭐 1060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 줬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도주가 계속 좀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초까지는 성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상승, 그 연초부터 그 상반기 6월, 7월까지는 조금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왔었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기존 주도주들이 좀 소외를 받았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LG화학,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종목군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눌렸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그저께 FOMC 회의까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했었던 게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성장주들이 좀 조금은 눌렸던 게 있었고, 또 이번 달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을 못 시켜줬는데, 저는 뭐 계속 그 7월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뭐 내일 당장 끝난다, 뭐 내일 모레 끝난다라고 당장 어떤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뭐 1년 내내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약간 뭐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든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든 조정을 주고 나면 다시 시장은 안정권으로 진입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야 성장주들이 좀 주도적으로 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아가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혹은 뭐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조금 더 사고, 그리고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그런데 하루하루 0.5% 떨어지고 1% 떨어지고 야금야금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뭐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좀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사자라는 코멘트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료에 대해서 예전에 그 대표님과도 또 전략을 짰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주류와 식음료 업체들의 수익성도 갈리고 있고, 증권사에서 식음료 회사 중에서 목표 주가를 분명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또 매수 가능한 종목군들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략도 좀 짜주시겠어요? 네, 뭐, 좀 이제, 뭐, 무거운 얘기를 좀 했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뭐,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해서 관심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은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거리두기 강화가 되니까, 예전에도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들로 관련 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오뚜기 가격 인상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뚜기가 가격을 인상을 했고 뭐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농심도 가격을 인상을 좀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음식료 업종군에서의 제품 가격 인상 러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꼭 라면 이런 밀가루 업체들만 가격 인상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군들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두 기업들이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하위 기업들도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HMR 수요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혹은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 달 수 있죠.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활동이 상대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외부 활동을 기대했었던,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수혜를 입는다라면 음식료 주류 관련된, 그러니까 음료라든지 주류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무산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뭐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약간 주류 관련된 혹은 음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를 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주가 매출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 섹터는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좀 하락 혹은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HMR 관련된 즉석 제품이라든지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을 좀 중심에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CGL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켓컬리 상장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좀 중소형 업체지만 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 상당히 좀
어떤 인지도가 좀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흥국 F&B라든지 우리손 F&G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CJ 제일제당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작은 시장에서의 좀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오늘 띄웠었던 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종목이 바로 CJ 제일제당이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역시 얘기를 해주셨고 농심과 흥국 F&B, 우리손 F&G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식음료 업종 내에서 이 4가지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확인해보죠. 크래프톤 상장 임박해서 이제 게임주 가져보자. 크래프톤 지금 공모가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게임 대장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외에 다른 게임주들도 그래서 관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관련한 전략도 짜본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게임주들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래프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 8월 초에 이제 상장을 하죠. 일반 청약을 하고 이제 상장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NC소프트사를 뛰어넘는, 게임 업종 내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달리면서 시작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래프톤이 비싸다, 싸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크래프톤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론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였다라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전체 이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면 크래프톤을 공모하거나 공모해도 많은 주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뭐가 있을 것이나 어떤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중국 추가적인 판호 재개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게임주 하면 최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타버스는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게 게임 관련된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어떤 이런 게임 시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게임주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집중된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게임주 전체적인 아웃퍼폼을 한 건 아닌데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좀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신다라면 한 76만 원을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8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고점은 14만 5천 원, 15만 원대를 돌파는 못했지만 계속 삼각 수렴을 하면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본다라면 이런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 이슈들 때문에 대형 다른 게임사들도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말고, 그러니까 펄어비스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는 좀 대형주 중에서 좀 이슈가 있고 실적이 충분히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W게임즈 같은 기업들은 한번 8월달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게임주에 대한 언급 횟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밑에 나가고 있는 이 3가지 종목들 특히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고요. 코로나19도 좀 잠잠해져서 얼른 다시 직접 뵙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